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해보면 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의 활동들을 만약에 했다고 칠게요. 그런 사람이 의사가 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의사한테 수술을 맡길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 자,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의대생이 더 똑똑할까요? 아니면 서울대 컴공이나 서울대 공대 학생이 더 똑똑할까요? 네. 좀 제가 이제 바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대학이 평가할 때는 좀 다르게 평가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공대생들이나 컴공 개발자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친구들한테 어떤 시행착오나 실수가 큰 문제가 될까요? 버그가 큰 문제가 될까요? 아니죠. 정말 그런 학생들이야말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이렇게 실수도 해보고 뭔가 이거 조립 과정에서 좀 오류도 생기고 좀 이렇게 프로그래밍 뭐 텍스트 코딩을 잘못하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거기서 문제를 개선하고 보완해내는 과정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저는 공대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실패나 실수한 기록이 세특에 기재된 게 전혀 부끄러울 게 아니고 문제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단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고 그걸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 친구의 성장과 발전 가능성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의사를 꿈꾸는 학생인 경우에 시험을 쳤는데 실수를 해서 2등급을 받았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성적이 내려갔어. 그 다음에 어떤 탐구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내가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그 오류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고민하고 정말 시뮬레이션을 반복한 다음에 완벽하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해보면 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의 활동들을 만약에 했다고 칠게요. 그런 사람이 의사가 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의사한테 수술을 맡길 수 있을까요?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의사는요, 모험을 해서도 안 되고요. 환자를 상대로 실험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완벽해야 돼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공대생을 보는 관점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사는요, 완전히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그런 영재를 뽑는 그런 관점보다는 정말 어느 정도 똑똑한 수재도 필요하겠지만 성실하고 꼼꼼하고 인간을 정말 인간처럼 공감 능력을 가진 그런 인재들을 뽑고 싶어하는 게 되게 강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성이나 공동체 역량이라는 그런 평가 요소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의사나 보건 계열에 근무하게 될 그런 직업인들의 어떤 윤리의식이나 소명은 공대생이나 개발자나 일반적인 연구원들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활동이나 교우 관계나 선생님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생기부에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최고의 내신을 가진 경쟁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 보면, 그 의대 합격한 학생들 사례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멘토 멘티가 안 들어간 친구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의대를 준비하는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학업 역량을 갖춘 친구들이에요. 어떤 과목이 됐든 뭔가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까운 친구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단 역량은 갖췄습니다. 그런데 멘토 멘티를 몇 시간 했다, 뭘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나중에 의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역량 중에 어떤 능력이 중요하죠? 환자나 보호자의 아픔과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뒤집어서 학교에서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자는 말이죠. 나는 이게 왜 안 풀려? 이게 이해가 안 돼?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건 멘토링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저 친구는 저기 처음 저 개념이 등장하고 증명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구나라든지, 아니면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저런 것들을 조금 빠르게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는 경향이 있구나. 학습법에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개선해주고 본인만의 공부법, 본인만의 정리 노트를 공유하면서 그 친구의 입장에서 그 친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도와준 모습이 두드러짐, 이렇게 적혀요. 그래서 그 친구의 성적 향상이나 자신감 향상에 실제적인 도움을 줬다는 걸 선생님들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나 자율활동에 구체적으로 적히니까, 야, 이런 애들이 나중에 의사가 돼야 환자의 아픔과 고통을 알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의대에서 많이 보는 그 MMI라는 면접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수 있겠지만 지식을 묻는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런 특정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곤란에 처했을 때 너는 어떤 선택을 하겠니? 이런 것들을 묻는데, 단순히 그게 MMI 면접이라는 거를 준비하고 거기 기출문제를 본다고 갑자기 막 거기서 실력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학교 생활 가운데서 그런 경험을 해본 거야.
공동체에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야. 그런 친구들이 실제 MMI 면접 가서도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대학 교수들이, 의대 교수님들이 훨씬 더 와, 이 친구는 실제 진짜 괜찮은 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인성이 정말 의대에 지원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중요한 이유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방금 의대 교수들이 이제 평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면접이 됐든 아니면 뭐 서류 평가 과정에서 입사관들과 같이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실 텐데, 의대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또 단순히 학부를 들어가는 다른 공대나 탁과 학생들과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자, 의대 과정은 일단 예과 2년이고 본과 4년, 기본 이제 6년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거기서 그 교수님은 물론이고 동기들과 동고동락을 해야 됩니다. 의대의 특성상 우리가 일반적인 학과들처럼 막 수강 신청해서 같은 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업들을 듣는 게 아니라 같은 식으로 같은 수업들을 들으면서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블록식 수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공동체야. 어떻게 보면 가족들보다 더 많이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6년을 채우고 국시를 합격했어. 그 다음에 뭐 하나요? 이제 수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만약에 자교 수련의로 배정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단 말입니다. 그럼 자교의 수련의로 배정되면 인턴 1년, 그 다음에 레지던트 4년, 그 다음 만약에 펠로우 이렇게 돌면 그 교수님이나 동기들과 최대 10년에서 12년 이상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살을 부대끼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잘났다고 자기 주장 강하고 남 배려 안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뽑고 싶겠냐는 거예요. 굳이? 내신이 1.0이니까 1.0이라는 걔 말고 수두룩해요, 지원자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수능 만점자 중에 서울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MMI에서 걸러낸 겁니다. 학업 역량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학종이나 수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과 전형에서도 면접을 자꾸 의대에서 보는 이유가, 인적성 면접을 보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대 교수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제일 똑똑한 아이들이 모였을 때 협력도 하고 배려도 하고 양보도 하고 거기서 뭔가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들보다 수능하면서 커리큘럼을 잘 따라올 10년 이상 따라올 그런 제자들을 선발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신이 나는 정말 좋으니까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으니까 와 이러한 주제로 막 심화 탐구 실험 같은 거 싹 다 했으니까 나는 합격이지. 특히 인서울 메이저 의대 학종을 노린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측면에서 인성과 공동체 역량까지 챙기는 그런 것들이 생기부에 기록이 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원하는 의대에 합격증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내용들 다 이해되셨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실천하시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좀 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얘기한 점들을 잘 좀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